세상에 간호해준 아내를 업고 다니를 못할 망정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지금. 정말 너무나 이제 무서운 사건인데요. 중년 남성 이제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굴지의 명문대 교수로 일을 했었고 어느 기관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네. 일하다 이제 퇴직을 한 거예요. 네. 그 학교에서도 퇴직하고 기관에서도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은퇴하고 나서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서 아내의 간호를 받으면서 지내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아이고. 근데 올해 1월 달 들어서 네. 남편 간호에 지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 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해서 격분해서 흉기를 들고 방으로 쫓아갔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놀란 아내가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어머나, 어머나. 수십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결국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저희가 뭘 들은 거예요 지금 전예현 평론가님. 아무리 격분해도 지금 할 짓이고 안 할 짓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저런 말을 들으면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자신을 돌봐주고 간호했던 사람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아내를 해치고 만 것인데요. 이 남성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지조차 좀 의문이 듭니다. 왜요? 일단 범행을 저지른 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동생에게 전화해서 뒤처리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니까 이런 범행 사실을 숨기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저 세상으로 간다라는 어머나.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나서 아들의 계좌로 6차례 계좌 이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어쨌든 이 남성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에 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아내를 그리고 자신의 병간호를 해왔던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것도 모자라 그 이후에 멀쩡히 동생과 통화하고 자식들이랑 통화 뭐 계좌 이체도 하고 그래놓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니 이게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이게? 범행 이후의 정황이 비교적 불량합니다. 이 재판부도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 수면 박탈 등이 정신적 와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부검 결과 피해자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이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들의 계좌로 6차례 계좌 이체를 했다.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이거는 자신도 혹시 아내를 살해했다는 걸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그 현실을 이제 한 뒤에 밀려는 후에 자책 때문에 혹시 뭐 자신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계좌 이체를 왜 했을까요? 범행 직후에 나름대로는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숨겨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숨겨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또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함을 전제로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하는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 이후의 정황은 사건 전반을 숨기려는 의도 불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어요. 박주 변호사님 혹시 이 죄 질에 비해서 이 형량이 가벼운가요? 아니면 중한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징역 25년이고요. 이 남성이 사실은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했다라고 하니까 나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양형이 좀 중하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다만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하고 이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왜요? 이 언제나 이제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필요성을 심리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재범의 우려가 없다. 왜냐하면 아내를 대상으로만 범행을 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없고 또 범죄 전력도 없고 사이코패스 기준에 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 아마 큰 이유는 나이에 비해서 이게 형을 모두 살고 나왔을 네. 때 전자장치 같은 걸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